부동산 조정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부터 봐요? 음마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음마 아파트가 동마 아파트 된다면서요. 다시 금마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떨어진다는데 서울 아파트 계속 사는 외지인들은 도대체 왜 사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반면에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미미삼, 미성, 미룡, 3호 3차 한 달새 9천만 원 하락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주에도 역시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두 양측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내용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이 5개월째 2,000건을 넘어갔고요.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9,152건 중 매입자 주소가 서울이 아닌 기타 지방인 경우는 2,166건으로 23.1%가 집계되었다. 자, 대부분 투자 이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시세보다 낮게 나온 절세 매물을 사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이 필요 없는 외지인 큰손들이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이 사실상 차단됐고 정부가 지난달부터 고가주택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조사하고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상설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지금 외지인들이 이렇게 대출 없이 집을 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 자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막 사고 있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다. 외지인들이 사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도강의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고 또 수요가 탄탄했던 집값도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또 한편에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는 양측면의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주간 조회수 탑으로 올라간 거 보면 실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라는 얘기를 하기가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일단 이 기사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외지인들이 서울 아파트 많이 산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매입하는 사람들 중에 외지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뭐 불과 지금의 얘기가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오던 부분들이고요. 통계에 계속 잡히니까 뭐 이건 똘똘한 한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안 오르는 지방 아파트 들고 있느니 서울에 한 채 들고 있고 지방 거 털자.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제라든가 이제 규제 하에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서울에 한 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게 계속 뭐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회가 열렸죠. 왜? 작년에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올라가고 비싸서 못 샀는데 떨어졌잖아. 그러면 지금이라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이제 서울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사겠는데 서울에 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야, 떨어졌으니까 그냥 어차피 서울에 한 채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서울에 이참에 조정됐을 때 사자 언젠간 또 오르겠지. 뭐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매수로 나오면서 그 비율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가격이 빠지고 있다. 빠지고 있다는 거는 12.16 대책 이후에 뭐 12.16 대책이 일단 대출 규제를 구간별로 강하게 하면서 이제 유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15억 초과 대출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좀 다투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난주 기사 올라왔던 것 중에 보면 유례 없이 많은 그 성과금을 주겠다 이 소송에서 이기면 걸고서 지금 뭐 기재부였나요? 아무튼 되게 대응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성과금을 줘가면서 법률 대리인을 구한 적이 없었다. 이제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 내용이 나와봐야 이제 알 것 같긴 합니다만 대출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고가주택들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고 지금 고가주택을 누르는 상황에서도 주로 가격이 많이 빠지는 거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라든가 지금 여기 미미삼이라고 얘기한 아파트도 강북의 아파트지만 강북의 신축 새 아파트가 아니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차는 좀 있어서 뭔가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재건축 규제도 좀 되게 빡세잖아요.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던 데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항상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있잖아요. 부동산 조정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부터 봐요? 음마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카페 글 올라온 것 중에 뭐 음마 아파트가 동마 아파트 된다면서요. 은이 이제 동으로 떨어진다고 다시 금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둘 정도로 재건축이라든가 요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출렁임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기사에서도 음마가 뭐 17억 호가가 나오네 17억 밑으로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보일 정도로 관심을 보고 있는데 뭐 현장 지금 분위기는 그런 투자 소재가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좀 출렁임이 있는 것 같고 비교적으로 또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 단지마다 조금 약간 경향은 다른 약간 좀 정보들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제 견해는 뭐냐면 6월 지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제일 불안한 사람들 시장 상황이 동향이 어떻게 될까 계속 이 민감한 사람들은 6월달 올해 이제 내야 될 보유세 부담이 있는 분들이 지금 6월 1일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갈리는 그 안에 그냥 털고 싶은 분들은 좀 가격 호가를 낮추고 싶어서 낮추더라도 그냥 좀 털고 가시려는 분들의 그런 급매물 수요가 일부, 국내 매물들이 일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단지별로 매물들이 막 쌓여서 엄청 많다 이런 표현보다는 막상 가보니까 단지별로 그렇게 매물이 많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들도 기사 한편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섞여 있는 거고 일단 6월 지나면 일단 한 달락 지어지는 거니까 왜냐하면 거치는 거죠. 그렇죠. 보유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단은 뭐 올해는 버텨보고 내년 보유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올 하반기엔 시장은 그냥 또 매물을 급하게 싸게 파느니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다시 관망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6월 이전에 팔아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수요 중에 하나가 뭐 한 12만 몇천 정도 된다고 하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소유자의 물건들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그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한 시 적용, 요거 이제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6월 말까지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거 정리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혜택도 없으니까 또 파는 부분들이 물건을 거두거나 또는 그 가격에는 못 팔겠어요. 또 이렇게 다시 포지션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가 사실 변수라 6월 이후의 장은 또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지금 분명히 있는 게 맞고 그래서 매수자들의 얘기들도 들어보면 사실은 저는 12, 16 대책이 그렇게 막 엄청 무섭다 막 세다 라고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돈을 잠그는 거였는데 돈을 잠근 상태에서는 전세 가격 변동이 앞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그럼 왜 위축됐느냐 매수 문의가 어느 정도 있다. 특히 이제 올 2월달, 3월 초까지 많이 얘기 나왔던 게 대부분 다 풍선 효과 얘기했잖아요. 12, 16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로 뭐 수용성이라는 얘기나 뭐 안시성 이런 얘기는 12, 16 이후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규제 하에서도 막 오르는 데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부풀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갑자기 근래에 확 시장이 싸늘하게 식은 건 뭐가 더 영향을 끼쳤냐? 저는 코로나가 더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에 둔감해져 버렸어. 벌써. 좀 그런 거 안 느껴지세요? 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어요. 아니,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감이 별로 이제 안 느껴져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얘기건 뭐건 이런 거에 보면 코로나는 이미 다 극복한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정도야, 심지어는. 그래서 몇 군데 얘기들을 해보니까 3월 둘째 주 이후에 진짜 귀신처럼 사람이 하나도 없이 싸늘하게 식었다가 일주일 전, 2주일 전부터는 막 사겠다고 오는 건 아닌데 매수 문의가 그러니까 물건이 있어요 라든가 분위기 어때? 왜 거기는 화를 낸대 전화해서 왜 코로나인데 가격이 호가가 이렇게 안 빠졌어요 거기는? 막 짜증내는 그런 전화들이 어쨌거나 지금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는 이제 보는 거지. 아 이게 왜냐면 다 알잖아요. 6월 달까지는 금매들 이게 다주택자들 금매들 이런 것들 나올 만한데 내가 죽는다라고 하면 지금 4월에서 5월 초 이때까지가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거 줍줍하려고 하는 이제 수요들이 약간 시장에서 좀 간을 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는 달라지는 게 살짝은 느껴지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뭐 매수를 지금 막 움직이면서 확 움직이는 건 아닌데
뭐 이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 4월 말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 6월달 이후에는 또 다시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거는 이러다가 다시 가격이 또 바닥 또 다져가면서 다시 올라가서 올 하반기에 또 강력한 부동산 또 추가 규제 대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걱정도 네. 좀 들어요. 네. 일단은 뭐 중개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사실 6월까지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뭐 관련된 부분들을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6월 말까지는 촉각을 좀 곤두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1등, 2등 이게 조회수 많은 기사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막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는구나라는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같이 느껴보시라는 의미에서 같이 한번 실어봤는데 아무튼 혼조세 이거 방배동은 어때요? 그렇습니다. 조용합니다. 조용해야지. 네, 조용한 걸로. 조용합니다. 네.